자, 비트코인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잘 마감이 되었고 단기 평선에 다시 올라탄 상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1% 상승하면서 단기 평선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곧 임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게 시나리오가 과연 정상적인 시나리오로 갈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은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압박, 그 다음에 꼭 시행을 하겠다, 어쨌든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올리긴 올릴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작용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금리 인상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심하게 출렁거릴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 이제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제 좀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현재 시점보다는 자, 과거 시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포인트 자리가 뭐랑 좀 많이 유사하냐면 과거의 요 자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해요, 차트적인 구조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그 구간이 다시 회복되면서 뚫어 올려줬고, 지금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바닥을 아직도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5,800 정도 반등을 줬다가 다시 눌렸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때처럼 뭐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때도 지표의 어떤 상승 힘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저 때 이제 전반적인 뭐 이평선이나 전반적인 시그널 자체가 여기에서 움직인 거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갔죠. 자,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요 하나 부분인데 요 때도 상승 신호가 강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도 상승 신호가 강해요. 근데 요 강한 신호가 지금 오늘이 5월 3일인데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죠? 과연 이틀 동안에 큰 반등을 줄까라는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에 한 가지 좀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승 신호가 이때도 강했고 지금 요 시점도 강한 포인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한 주 한 주 갈수록 다시 상승이 좀 붙을 수 있다,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반등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최근에 다른 코인들이, 일부 코인들이 메이저 말고 이제 뭐 메타디움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요게 이제 반등 준 자리예요. 요게 2차 반등 시기를 좀 노리고 했는데 굉장히 약한 반등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반등하고 다시 꺾였는데 지금 자리에서 다시 또 반등이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놓고 본다면 사실 저는 이번에도 반등이 좀 세다고 한다면 알트코인 애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의 힘이, 신호가 너무 사인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번에 금리 인상되는 동시에 막고 나서 빠른 회복이 될지, 그걸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니면 내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뭐랄까요, 차트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딱 잡힌 건 아닌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확고하게 좀 잡혔어요, 신호가. 그래서 오늘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오늘 내일로 해서 조금 못 가더라도 5월 5일이나 뭐 6일 됐을 때 상승 세기가 계속 상승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요번에 과연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요 금리 인상 부분이,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이란 부분이 어떻게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은 확정 같아요. 확정인데 몇 포인트 올리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승 신호가 결국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했을 때 하락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 제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이제 요러고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움직였던 이더리움의 어떤 좀 가격대를 좀 놓고 보면은 일봉상도 사실 추세가 돌파가 됐고, 이번에 단기 지지선인 360만원 여길 딛고 장중에 3일 전에는 깼지만 다시 좀 회복을 시킨 상태예요. 전에 이제 300에서 요 350 사이에 있을 때
못 깼던 자리인데 여기를 그래도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탱을 해준과 동시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거기다 플러스 상승 신호가 좀 강한 상태인데 이게 금리 인상 발표하는 날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오늘자로 놓고 본다면은 계속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첫 신호가 나왔어요. 오늘 첫 신호. 자, 오늘 첫 신호인데 이제 여기 그죠? 오늘 아침에 종가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아침에 9시부터 또 시작되는 자리가 될 텐데 요 구간에서 신호가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뭐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한 380에서 390선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그래서 얘 놓고 봤을 때 이번에도 메이저는 만약에 좀 출렁거린다면은 알트코인들이 한번 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있죠, 요 빠진 날, 요 금리 인상 때문에 두 번 빠졌거든요. 두 번 빠졌는데 저 때 보면은 메이저 애들은 이번에도 그 크게는 못 갔습니다. 전체 흐름은 상승으로 아직까지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밀릴 때 크게 밀렸어요. 근데 저 밀릴 때 유일하게 갔던 애들이 알트코인 애들이었죠. 그렇죠? 저 당시 이제 많이 가진 않았지만 2개 코인 정도가, 3개 코인 정도가 나오면서 저게 이제 해소되고 나니까 다음날 대부분들의 많은 코인들이 좀 반등을 준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흡수를 어느 정도 좀 했나, 흡수를 하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반등이 좀 세게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여기서 가격대가 이렇게 밀려버릴 거다라는 부분을 아직 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하락폭이 중요한 거는 이번에 클 거냐 작을 거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많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상승 신호가 잡혔을 때는 오히려 반등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요 반등 포인트와 상승세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이제 금리 인상이 맞물리는 시점이 되는데 얼마나 방어를 해줄 거고 얼마나 좀 소화를 해줄 거냐, 그 부분에서 흡수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장에서는 크게 반등되는 부분 코인들이 있어도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시고 이번에 다가올 이제 발표들을 좀 두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5일부터 해가지고 5일부터 해서 6일 요때까지는 요 2일간은 주식시장의 어떤 패턴하고 코인시장의 패턴하고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조정을 받은 만큼 받았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좀 눌렸으니까. 자, 그 눌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약간 반등을 줄 듯 만 듯한 자리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눌렸습니다. 그렇죠. 요 빠진 포인트가 이더리움만 지금 놓고 봐서 그러는데 비트코인으로만 놓고 봐도 조정폭은 좀 충분히 발생됐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 하단을 정말 심하게 봤을 때 추세 하단을 찍어줄 거냐, 그리고 찍어주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밀릴 때 막 빠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밀리고 있을 때 전에처럼 이 추세 하단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은 저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올 건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상승 세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잡혀버렸을 때는 보통은 반등을 많이 줬는데, 그럼 우리 이더리움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만 있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도 이제 그런 신호가 좀 잡혀 있는 상태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빠졌을 때 그죠? 여기서도 한번 잡힌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잡혔거든요. 이게 같은 상승 신호 세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중복된 자리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때는 금리 인상 얘기 안 하지 않았냐, 다른 내용이지 않았냐 했지만 어쨌든 신호는 같은 신호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많이 올랐던 요 구간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 그렇죠? 여기서도 오르고 나서 충분히 누른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이번에도 요 눌림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과연 강세가 좀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발표된 이후에 저도 이제 그날은 좀 신중하게 놓고 보려고 그래서 과연 요게 타격이 얼마나 좀 가해지는 부분인지에 따라서 제가 이제 보고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놓고 봤을 때, 어제와 오늘자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불안하고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 보고 있는 그 뉴스 있죠, 뉴스 기사. 자, 요 얘기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에,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미국 상황도 그러고 유럽 상황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만약에 FOMC에서 이제 발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하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좀 커버를 해줄지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코인이에요. 페이코인이 뭐 상폐된다, 서비스 중단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좀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오늘 나온 건 아닌데 이 기사는 앞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자 신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왜? 이제 절차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페이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한 20% 정도에서 30%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20에서 30 정도는. 요게 지금 확정이진 않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기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고 절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아요. 페이코인 기준에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만약에 페이코인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서비스 중단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다른 코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코인 입장이었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법을 준수하면서 했다. 근데 금융당국이 뭐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금융당국도 코인이라는 게 막 이제 시작돼서 떠들썩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는 좀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지만 뭐 다른 건 그래도 비중은 조금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상장 폐지됐던 코인들을 좀 놓고 보면은 그런 코인들도 그냥 무작위하게 우리랑 맞지 않아 해서 다 잘라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비중은 좀 덜어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런 코인 저런 코인보다는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차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세 표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리에서 곧 발표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번에 혹시 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오늘 이제 어제부터 해서 5월 5일, 5월 6일까지는 계속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차트적인 부분만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